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이번에는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중국의 부양책으로 굉장히 또 이제 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투자나 이제 친환경 정책 강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건설 기계 수요 증가나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면 앞으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 이 외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투자 매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 두 개의 국가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의 부양책이 실시가 되면 그럼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동사의 건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좀 이제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하의 수혜도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미국 내 건설 장비 업체 탑5 진입을 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체코에서 특별한 시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디벨론 데모데이라고 네. 이제 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주최하는 그런 이제 건설 장비 이 시연, 그 다음에 그런 행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고객사들이 호감을 보여줬는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자유라 건설 장비 외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사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수소 연료 사업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9월 25일 날 수소 산업 전시회에서 동사가 이제 수소 엔진 HX12를 이게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HX12 같은 경우는 이제 6기통 가스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최고 출력이 408마력, 최대 토크가 1700Nm까지 이렇게 발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500km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 또한 이제 동급의 이 디젤 엔진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한 2025년도에는 이 버스나 이제 트럭에 이 수소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D 현대인프라코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흐름을 보시면 작년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굉장히 좀 큰 하락이 나왔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0월달,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올해 10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고, 매수 타점을 이제 잡아보자면 일단 저는 7,250원, 7,250원 밑에서부터 좀 이제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목표가는 한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까지 좀 이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딜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설,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그런 이제 산업의 고품질 철강 제품을 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통해서 이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시장에서도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철강 업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철강 업황이 회복돼야 또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나 주가도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언제쯤 좋아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이 한국 철강 기업들의 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철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 절반을 좀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이 수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분야별로 원료를 확보하면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료부터 소재까지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구축의 완성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포스코 그룹의 이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서도 이 하반기에 지속적인 그런 이제 성장이 좀 이제 기대되는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하고 음극재 이런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매출 증가를 좀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향후 좀 이제 3년간 2조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전량 소각과 그 다음에 추후 자사주 매입을 하는 즉시 좀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제고에 굉장히 좀 힘을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에 또 2차 전지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신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포스코는 최근에 이제 바냐듐 전액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신사업 계획을 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들과 함께 바냐듐 전액의 생산을 통해서 ESS 관련 사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바냐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망 위기와 그다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안정성과 수명이 뛰어난 바냐듐 배터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냐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긴 수명과 높은 출력이 좀 이제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가득한 포스코홀딩스. 자, 과연 언제 사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철강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해서 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직전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이제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이렇게 최근 파동에서의 4등분선을 그어서 가장 밑에 사국면 라인의 두 번째 라인, 이 구간이 이제 32만 6천 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32만 6천 원 자리 이하로 여기서 매수를 해 주시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길게 끌고 가셔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자, 4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이 이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바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화신은 1975년 설립된 이후 이 자동차 샤시 전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샤시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대차나 그다음에 기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고품질 샤시를 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자동차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엔진, 그다음에 변속기, 그다음 바퀴 그 빼고는 다 샤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사람으로 치면 이 뼈와 근육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중국의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에 특히 과거에 2008년도 때 이 중국이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화신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무려 이제 1,400%, 네. 1,4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화신이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네. 3분기에는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요인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가 또 이제 새롭게 신공장을 좀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공장이 좀 이제 가동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운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기차용 샤시 부품을 납품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두 개의 공장이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실적하고 주가도 크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화신이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전기차하고 이 내연기관 차량의 이 판매가 모두 좀 이제 촉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소비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동차 소비도 당연히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종 부품, 특히 자체나 이제 전자 부품, 엔진 부품 등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 샤시 및 서스펜션 부품을 좀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향상을 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하고 또 실적이 개선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인도 법인에 또 IPO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공개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무려 현금을 한 4조 이상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상장을 할 때도 그때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나인테크나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뭐 인도법인 IPO 하고 나서도 아마 부품업체인 화신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화신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화신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화신도 마찬가지로 이번 6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과대낙폭이 좀 나온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9월 달부터 해서 조금씩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바닥권에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일단 최근 파동의 4등분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국면에 다시 한번 더 4등분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또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는 이제 한 9,150원, 9,150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 라인 때 11,250원, 11,250원 라인 때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화신이 2008년에 2년 만에 1,400%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셨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좀 높은 수익률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정해드릴 목표가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더 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에서 돈을 푸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푸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풀기 때문에 아마 수혜주인 화신도 꾸준하게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100% 정도는 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또 정확한 목표가를 또 잡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또 준비하신 종목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좀 설명드린 종목들은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고 네. 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이라면 제가 오늘 이 꼭사주로 준비한 종목은 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꼭사주 바로 살펴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관광 및 리조트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주요 사업 분야는 관광, 여행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포함 리조트, 그 다음에 카지노 운영 등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 목표가 이 소비 촉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꼭사주는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카지노 관련주라면 국내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최근 정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다른 카지노에도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국내 최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중국, 일본 등 VIP 고객 유치에 집중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 시 매우 큰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큰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규제 완화와 또 중국 경기 부양책 수혜까지 받으면 아무래도 엄청난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사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큰 성장이 나왔는데 네. 이번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분기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에는 842억,
역대 최고 기록을 좀 이제 달성했고요. 카지노 입장객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에 87,457명의 종전 최고 기록을 깨고 거의 한 10만 명, 처음으로 3분기 카지노 입장객은 10만 7,533명으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10만 명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누계 매출액이 거의 한 2,20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 전체 카지노 매출이 1,524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기록이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 부양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이 정도인데 만약에 경기 부양을 했을 때 더 큰 그런 실적 성장이 좀 이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주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좀 이제 과대낙폭이 좀 나온 부분이고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좀 부담 없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8월 달부터 해서는 이 횡보 추세이긴 하지만 작게나마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이 전환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실적 개선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월봉상의 추세나 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일단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목태도 한 이제 한 50%에서 한 10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좀 이제 한번 노려보셔도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민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민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주가의 저점을 잡는 법입니다. 주가의 저점은 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차트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의 경우는 저점을 잡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정 조건으로 주가의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저점을 잡는 조건은 엔벨로프 하단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엔벨로프 선은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위아래로 그려진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서 주가의 과매수, 과매도 국면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엔벨로프 선은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며 상한선과 하한선은 중심선에서 일정 비율만큼 떨어져서 계산됩니다. 주가가 엔벨로프 선을 벗어나는 빈도와 정도를 통해서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가가 상한선에 접근하면 매도, 하한선에 접근하면 매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점을 잡는 방법이기에 하한선에 근접하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HTS 설정된 기본값으로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엔벨로프 지표를 기간의 25, %의 20으로 설정값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 또는 이탈하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20년 3월 19일 엔벨로프 하단선을 이탈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최저점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 꾸준한 우상향이 발생을 하면서 100%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2023년 10월 23일 엔벨로프 하단선 이탈 이후 저점을 잡아주고 1년 만에 650% 상승하였습니다. 엔벨로프 라인을 이용한 매매 조건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엔벨로프 라인의 설정값을 25에 20으로 설정을 하시고 활용하는 것과 저평가 스몰캡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종목에서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엔벨로프 라인으로 최저점 잡는 안전매매 하시길 바라겠으며 더욱 자세한 설정 방법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재테크존, 검색창에 재테크존.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